안녕하세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을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들을. PPT 화면도 조금 바뀌었죠?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요. 약간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요. 여러분들 고전시가 7번째 교재 5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만원사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분량이 좀 길어서요.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원사라는 작품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2번 출제를 했었고 전국연합에서는 3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04학년도니까 2003년 9월, 그 다음 09학년도니까 2008년 9월. 평가원에서 출제된 건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10년도 약간 더 됐었고요. 본수는 아니었고 다 모의평가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모의평가 출제 이후로요, 전국연합에 좀 이렇게 곧잘 나왔었어요. 2011년 3월, 2015년 4월, 그리고 2017년 7월 전국연합까지 이렇게 전국연합엔 3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다뤄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근데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요, 사실 공부하기가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수록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미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재 수록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작품도 귀양 가사예요. 작가가 귀양 가서 쓴 건데, 조선 정조 때 작가가요, 추자도에 귀양을 가서 자신이 이렇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그 지은 죄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귀양 가사입니다. 우리 왜 전 시간까지 배웠던 그 삼위인곡도 유배지라는 말이 중간에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그렇게 작가가 귀양 와서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전문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요. 자, 한 행이 보통 사음보예요, 가사는. 근데 이 음보를 한 구로 본다. 즉 한 행을 우리가 둘로 쪼개보자는 거예요. 그럼 총 3,500여 구에 이르는데요. 이게 행수로 따지면 무려 1,750행에 이르는 장편 가사입니다. 분량이 너무 길죠. 사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제발 이 만원사와 같은 작품은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어 교사로서의 심정입니다. 이 연계를 해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연계해서 낼지 워낙에 원작 자체가 길다 보니까요, 예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위인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작품의 전체를 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그 범위 안에서 나올 텐데 이 작품은 분량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고 일단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부분만 좀 이렇게 잘 살펴볼 거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만원사라는 이 긴 분량의 가사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느냐? 대부분의 유배 가사는 충성심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작품은 좀 달라요. 임금에 대한 충성도 안 나오는 거 아니라 끝부분에 좀 나오지만요, 작품의 전반적인 주 내용은 자신의 유배 생활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럼 이 말을 약간 바꿔보면요, 연군지정이라고 전 시간에 왜 충신 연주지사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약화됐어요, 이 작품은. 그런 거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내가 지금 유배 생활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내 처지가 너무 좀 딱하고 참 슬프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사실 교재 수록 부분도 꽤 길죠.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한 장하고도 조금 더 나갔는데요. 교재 수록된 부분은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첫 번째, 자, 생계를 위해 일단 동량을 하기로 하고요. 자신의 신세 한탄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라고 묶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신의 과거 서울에서의 생활이 조금 회상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량을 어떻게든 얻어요. 힘겹게 돌아왔는데 주인집에 놀림을 받고 동량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노를 꼬는 일을 한다는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어쨌든 뭐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볼 수는 없고요. 약간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좀 필요 없는 건 이번에 좀 뛰어넘는 건 뛰어넘고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왜 현대어로 한 행 한 행 제가 다 옮기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원사는 굳이 현대어로 한 행 한 행 다 옮기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은 좀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묶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 57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우리 교재에 수록된 첫 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를 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줄, 뭐 생애를 생각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생계 걱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삶이 아니라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기 낚시하는데 물머리는 이게 멀미하는 거예요. 멀미는 어떻게 하고, 나무벨레 하는데 흰모자라 어찌하고, 자리치기 신상기는 모르는데 어떡하겠냐. 예, 자리치기 신상기 사실 모르셔도 돼요. 예, 포인트는 모르거든 어찌하래요. 난 저거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좀 설명하자면 그냥 돗자리 치고 신발 만드는 일 정도입니다. 자, 어와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보자. 네, 생계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해보려 했는데 다 안 돼요. 멀미를 어떻게 하고 힘도 모자르고 모르는데. 그래서 동냥이나 한대요. 자, 생애를 생각하는데 나오는 결론은 동냥이다. 네, 요까지. 생계를 걱정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결국 동냥하기로 맘먹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냥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 화자. 자, 그 다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쵸? 뭐 탈망건 가숙이고 호중 치막 띠끄르고 뭔 소린가. 네, 뭔가 망건 벗고요. 갓은 숙이고 호중 치막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띠를 푸른 거예요. 푸른 거죠. 자, 총만 나면 헌집신. 집신이 낡았네요. 3살 부채는 어이풀이가 있죠. 살이 가느다란 부채예요. 자, 이걸로 차면, 얘는 좀 어렵네요. 한자 차면,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예, 차면하다, 얼굴 가리다예요. 그러니까 망건 벗고 갓숙이고 띠끌르고 헌집신에 부채로 얼굴 가리고요. 그 다음 남초는 빈담배 때, 남초는 연초, 즉 담배를 말하는 겁니다. 담배가 없는 빈 담배 때예요. 예, 담배도 없어요. 그냥 빈 담배 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나마도 소일조, 심심풀이로 갖고 나가요. 심심풀이로. 그래도 양반이잖아요. 어쨌든 귀양을 왔지만 행색은 초라하고 지금 동냥을 해야 되는 지독하게도 가난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양반이니 뭐 이렇게 빈 담뱃대라도 그래도 일단 심심풀이로 들고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비슥비슥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 난다. 예, 눈물 나겠죠. 귀양 와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 이 부분. 자, 걸음걸음 눈물 난다의 포인트를 두시면요. 화자가 지금 느끼는 자신의 초라한 현재의 모습과 서름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뭔가 이렇게 되게 낡은 거, 헌집신, 겨우 가느다란 부채로 얼굴 겨우 가리고 담배도 없고, 예, 초라하죠. 그러니 눈물 나죠. 예.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10번째 줄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줄부터요. A 전까지를 이어서 볼 텐데 꿈 이야기가 엄청 나오죠. 이 부분에서는 계속 꿈이다, 꿈이로다, 꿈이런가 어느 것이 꿈이고 꿈인가. 예. 자, 일단 앞에 저기 세상인사 꿈이로다부터 쭉 저기 네 번째 줄, 화면의 넷째 줄, 저기 장수호접 황홀하니 여기까지요. 예. 자, 세상사 다 꿈이에요. 내 일은 더 꿈 같습니다. 나의 일은 더욱 꿈 같아요. 엊그제는 부귀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부자였는데 오늘 아침은 빈천자, 가난한 사람 됐어요. 그렇죠? 귀양 왔으니까. 자, 그럼 부귀자가 꿈일까? 빈천자가 꿈일까? 야, 내가 부자였던 게 꿈이었을까? 지금이 가난한 게 꿈일까? 장주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녕 꿈이더냐? 장주호접은 어휘풀이도 안 나왔죠.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다른 교과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네요. 호접몽이라고도 해요. 국어 시간에 다른 작품에서 배우셨을라나? 장주가 뭐 이렇게 그 낮에 자다가 꿈을 꿨대요. 나비 되는 꿈을 꿨는데 이제 꿈에서 깨서, 그러니까 나비 된 꿈이 내가 꾸는 꿈인지 아니면 나비가 내가 지금 사람으로 이 되는 꿈을 꾼 건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이 화자도요 꼭 마치 장주의 호전몽처럼 이게 지금 어느 게 꿈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나 꿈 같다는 건데 여기서 꿈 같은 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내 처지가 꿈 같다. 내 현실이 너무 비참하구나.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참, 정말 한순간에 꿈이 됐구나. 내 삶이 엊그제만 해도 난 잘 나갔던 그래도 나름 부자였는데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진짜 꿈 같다. 이런 겁니다. 한단치보, 남양초려, 뭐 화서몽, 어휘풀이들이 좀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렵죠. 한단치보는 어휘풀이 보시면 뭐 다 잃는다예요. 그러니까 다 잃는 게 지금 꿈인지, 남양초려, 여기서 남양초려는 아마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의미로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잃은 게 이게 꿈인 건지 아니면 지금 뭘 더 큰 일이 나한테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어쨌든 뭐 화서몽에 칠호몽에 꿈은 깼어요. 깨고 나서 보니까 몽중흉사 이러하니, 여기를 좀 잘 볼게요. 몽중흉사 이러하니 새벽대기를 하고 우리다. 몽중흉사, 꿈 가운데 흉흉한 일. 그러니까 뭔가 꿈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자, 꿈속에 흉한 일이 이러하니 새벽 대길, 새벽에는 크게 길할 것이다. 운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꿈과 현실은 반대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화자도요. 꿈속에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꿈속에 뭔가 흉한 일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는 운이 좋겠네. 그럼 여기서 새벽에 운 좋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앞부분에서 동양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동양 가는 이야기가 뒤에도 이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새벽에 크게 운이 좋다라는 건요. 동양이 잘 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과대 포장하게 해석을 해서 꿈속에서 내가 흉흉한 일을 겪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뭐 이렇게 이제 귀향도 금방 풀리고 다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화자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동양 나가기로 결심한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크게 운이 좋다라고 해봤자 결국은 동양이 잘 돼서 먹을 것 좀 얻어오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대길이란 말을 너무 좋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맥락에 맞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두 줄은요, 이제 진짜 동양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은 지나치고요, 넉넉한 집이 몇 집이냐 살펴보고서 살인문을 드자 할까, 어떻게 살인문 안으로 좀 들어가야 할까, 마당에를 섰자 하랴, 마당에 서 있어야 될까, 이제 뭐 이런 구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다음 A 부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A 부분도 크게 둘로 좀 쪼개볼 텐데요. 먼저 A 부분도 이제 철없는 어린 아이부터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서 철물다리, 판자다리 있는 부분,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그까지만 좀 볼 텐데, 자, 일단 거기 철없는 어린아이, 소 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양다리 온다니 이 부분 볼게요. 자, 철이 없는 어린 아이들하고요,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로 가리키면서 귀양다리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나한테겠죠. 즉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귀양다리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아이들하고 젊은 계집들이요. 자, 그런 이 화자가요, 그 밑에 어와 고이하다, 고이하다는 이상하다거든요. 아하, 이상하구나. 다리 지칭 참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기 귀양객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저기 귀양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하고 젊은 계집이 나를 보더니 야, 저 귀양다리다, 귀양다리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다리라고 부르지? 이상하네 하면서요.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구름다리, 징검다리, 갑자기 진짜 다리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돌다리, 토다리. 즉 여기서부터 화자의 의식이요, 서울 생활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화살표를 길게 쭉 끌어봤는데요. 자, 귀양다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화자가 이상하다. 왜 나한테 귀양다리라고 하지? 다리. 다리 하다 보니까요. 자, 자신의 어떤 과거 서울 생활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왜 서울엔 다리가 굉장히 많죠. 한강이 있잖아요. 큰 한강이 있고 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과거 조선시대에도 서울엔 다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왔다 갔다 건너가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화자가 이 귀양다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리에서부터 착안해서 이제
본인의 과거 서울 생활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여러분들 1번 문제하고 좀 연결되는 바로 확장적 서술인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A 부분에서 화자의 과거 서울 생활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화자의 서울 생활이 어땠길래요? 자, 봅시다. 춘정월 15야 상원이야 밝은 달. 자, 춘정월 1월 15일이에요. 정월대보름 밝은 달에 장안시상 12달이 다리마다 바람 불어. 여기서 장안시상은 바로 서울. 서울 장안 12달이 다리마다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서울에 다리가 12개 있었나 봐요. 자, 그 다음 옥호금준 다리다리 배반이다. 옥호금준 어휘풀이 있는데요. 그냥 옥으로 된 술병, 금으로 된 술잔이에요. 그러니까 옥으로 된 술병과 금으로 된 술잔이 다리마다 쫙 차려져 있어요. 정월 대보름 밝은 달 아래 다리마다 뭔가 화려한 술잔이 있고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적성가 노랫소리로 다리마다 풍류가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적성가는 저기 이제 아마 이게 심청가인가 춘향가였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거기 어떤 한 구절 그 노랫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지금 여기 춘정월 15야부터 이 지금 적성가곡 다리다리 풍류다라는 이 부분이요. 과거 화자의 서울 생활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화자가 직접 그 정월대보름에 겪었던 거고요. 보시면 알다시피 뭐 술병, 뭐 금으로 된 술잔의 노랫소리에 풍류를 즐기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양 와서 동양단일 신세가 된 거고요. 자, 요런 걸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뭐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다리. 그냥 서울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약간 언어유희적인 성격도 있고요. 바로 뒤에 연결해서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촌을 올라,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부터 해서 여러분들 한 장 넘게 58페이지 아니네요. 57페이지 끝에 거기 남대문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여기까지. 그냥 서울에는 다리 이름 나열한 거예요. 일종의 언어유희 비슷한 거고요. 자, 그 남대문안 수각다리, 남대문 안에 있는 수각다리까지 서울의 모든 다리를 다 내 다리가 밟았다 이거예요. 나는 그 서울에 있는 다리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지. 이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58페이지 넘어오면요. 자,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자, 다시 귀양다리로 돌아왔죠.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과거 서울 생활 조금 떠올리다가 참 내 이 다리 저 다리 나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야, 귀양다리라는 말은 진짜 처음이야. 이런 뜻이고요. 자, 도대체 귀양다리가 뭐지? 수종다리, 습다리냐, 천생이 병신이냐?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말이고요. 자,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자신의 다리를 이제 병든 다리라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좀 현대어로 옮겨볼게요. 두 손길 늘어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자, 두 손길을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우니.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손 뻗으면 다리에 닿죠. 자, 두 손길을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다리 뭐다 한들 그 사이 얼마 치리. 야, 손하고 다리가 멀다 한들 얼마나 멀어?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 하여주렴. 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왜 아까 애들이 귀양다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층을 높여 나를 손이라고 해주렴. 다리 말고 손도 있는데. 자, 이 부분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 하는 부분 있죠? 언어유희입니다. 핸들을 의미하는 손하고요. 손님을 의미하는 손으로 활용한 언어유희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리 말고 귀양 손이라고 해줘. 귀양 객. 이거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진짜로 우리가 핸들을 의미하는 손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죠. 일종의 언어유희고요. 그럼 이 언어유희 안에 숨어있는 의도는 뭐냐? 체면치레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야, 귀양 다리가 뭐니? 나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래도 좀 귀양 손, 귀양 객이라는 정도는 좀 해줄만 하지 않아 얘들아? 나 좀 그렇게 좀 불러봐. 그런 마음을 약간 이렇게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언어유희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에 이제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부터요. 쭉 내려와서 리을 바로 위에 당면하에 받을 죄는 마지못한 치사다까지 볼 텐데, 자, 부끄러움이 나니까 동양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동양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이 부분은 좀 풀어볼게요.
장가락은 장타령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장타령이랑 각설이 타령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타령을 입에 물었다는 건 입안에서 뭔가 타령이 우물우물한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을 하려면 뭐 각설이 타령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씨구 들어간다, 한 푼 줍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뱉지도 못하고 입에 우물우물 하고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헛기침도 안 나와요. 하다못해 사람이 동양으로 갔으면 뭐 이런 헛기침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기척을 내야 되는데 그나마도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허리를 굽힐 때는요, 공손하게 인사를 해요. 내 허리 참 불쌍해요. 비부 뭐 이렇게 종한테도 내가 먼저 절을 하고 있고요. 내 인사는 차서도 없어요. 위아래도 없습니다. 내 인사는 이제 그냥 종한테도 존대 붙이면서 막 이런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중하니, 혼잣말로 있으면 중얼중얼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굶주린 중이 들어왔는지 하면서 그 집사람, 여기서 그 집은 이제 화자가 동양 어디로 들어간 집이겠죠. 그 집사람이 자 눈치로 그걸 알아차려요. 나를. 아, 저 사람이 왜 왔구나 싶은 걸 그 집사람이 눈치로 알아차리고요. 보리 한 마리를 떠주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양 예사오니. 예,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양 예사다. 즉 가져가시오. 불쌍한 귀양객의 동양은 예사로 있는 일이라오.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금 뭐 동양 왔다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종들한테 인사는 하고 다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혼잣말로 주면 어디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 집사람이 먼저 탁 와서 보리 한 말 주면서 에휴 가져가셔. 응? 귀양객 동양은 뭐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동양을 하긴 했네요. 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직접 인용한 거죠. 그 집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서요. 있었던 말을 또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면하여 받았잖아요. 예, 마지못해 치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막상 닥쳐서 이제 동양을 받아본 거죠. 난 처음 받아본 거예요, 막상. 그랬더니 마지못해 나도 치사하는, 즉 감사하단 말이요. 진짜 우러나와서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지못해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꽤 또 시간이 지났고요. 그래도 확실히 3인곡보다는 좀 빨리 되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리을 부분부터 문제 설명까지 쭉 다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 10차시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